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도요, 미준과 함께 건강하고 또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미준이 4주년 생일을 맞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한 가지 좀 재밌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미준 구독하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보시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미준 구독자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준의 구독자 수가 32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8일 동안 무려 592분이 새롭게 구독자가 되주셨고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느낌을 이렇게 안겨주신 새로운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환영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미준 채널이 이렇게 4년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찐 구독자분들께 아울러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시작되는 6월 1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의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죠. 보시는 것처럼 마켓의 폭은 계속해서 좁아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테크주들이 워낙 좋은 상승 추세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42% 급등했고요. 애플은 7.92%나 상승을 했습니다. 구글이 플러스 1.38, 메타가 플러스 2.27, 그리고 엔비디아는 9.09%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죠. 거기에 브로드컴이 플러스 23.35% 급등을 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신나게 계속해서 달리면서 전반적인 지수의 상승을 도모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테크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기업들의 주가는요, 떨어지는 것이 원래 당연합니다. 밸류에이션도 떨어지고요. 또 어닝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시기가 바로 금리가 높이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 1년 넘게 기업들의 어닝이 오히려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이었잖아요. 갑자기 등장한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 키워드로 인해서 많은 테크 기업들이요, 어닝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어닝 결과가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금리가 높이 형성이 되면서 원래는 경기가 둔화돼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테크주들, 그것도 인공지능의 수혜주들이 너무나 좋은 실적을 발휘하면서 밸류에이션 역시도 굳건한 모습을 지켜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런 테크주들이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폭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42.34로 줄어들었죠.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미국의 500대 기업 중에서 단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의 구성비는요, 4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거의 58%는 오히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종목 선택이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S&P 500은 무려 1.69%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5,431을 마크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우존스를 보시면 오히려 떨어졌죠. 마이너스 0.50%, 그리고 러셀 2000을 보시면요, 0.30%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을 보시면 무려 3.54%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더욱이 나스닥 100은요, 3.77%로 오히려 나스닥보다 좋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간파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나스닥의 급등 추세를 이끌어냈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이 23.35% 폭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암홀딩즈가 일주일간 15.61%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로 엑셀리스 테크놀로지가 11.02% 상승하면서 좋았고요. 네 번째는 ANET, 아리스타 네트워크 플러스 10.68%, 인텔리아 플러스 10.65,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0.40, TMF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20년짜리 국채금리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죠. 10.21% 상승했습니다. 쇼피파이가 플러스 9.86, 크리스퍼 플러스 9.83, SMCI 플러스 9.81, 엔비디아가 9.09% 올라가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고릴라 테크놀로지가 무려 34.83% 폭락을 해버렸고요. 버진 갤럭틱이 마이너스 19.02, DJT가 마이너스 16.91, 솔라 엣지 마이너스 13.89, NEP가 마이너스 13.68, 앱티브 마이너스 13.66,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12.44, 모비라이 마이너스 10.92, 니오 마이너스 10.35, 레모네이드 마이너스 10.35, 앨범알 마이너스 9.94%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요. 대체적으로 모멘텀이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난 일주일간만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한 달간 그리고 YTD 6개월, 1년을 봐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9.81% 급등했고요. 엔비디아가 9.09% 올라가면서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96% 급등했고요. 네 번째로 TSMC 플러스 4.94,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4.42, 벌팁 홀딩스 플러스 4.33, 펄솔라 플러스 2.35, 팔란티어 플러스 1.12, 우버 플러스 1.08. 세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아마존이 0.35%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이 4% 넘게 떨어지면서 66,000에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피니온이 4.54% 떨어지면서 아직까지도 전기차 분야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 수혜주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메가테크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직접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월가를 지배하는 뜨거운 투자 테마, 즉 인공지능이 없었다면요. S&P 500 지수는 현재보다 20%나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는 지난 목요일 5,433으로 올해 들어서만 29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S&P 500 지수에 대한 인공지능의 수혜 정도를 계산한 베스포크 인베스먼트 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하나 나오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S&P 500은요, 무려 29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면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부터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문제는 지금 6개월 만에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29번이나 경신했습니다. 따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면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베스포크의 애널리스트들은 먼저 시가총액이 20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체 AI 관련 주식 바스켓을 구성했습니다. 주식의 바스켓이라는 표현은요, 보통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체적으로 AI,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을 모아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바스켓에는 50개 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30개 종목은 S&P 500에 속해져 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다란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9대 기업, 따라서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9개 기업 중에서 7개 기업이 이 바스켓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베스포크의 30개 AI 종목의 총 시가총액은요, 챗GPT의 2022년 11월 출시 이후에 무려 10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S&P 500의 약 1050포인트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 이게 뭐냐면요.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AI 주식이 만약에 오르지 못했다면 S&P 500 지수는요. 현재보다 19%, 거의 20% 낮은 4,370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이 엄청난 부분을 올려줬다.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간 이유는 인공지능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있는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차트는 또한 챗GPT 출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의 영향 정도를 보여준다. 굉장히 수치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현재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S&P 500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되 챗GPT 출시 당시에 동일한 멀티플 기준으로 주가를 계산해 보면요. S&P 500이 현재 수준보다 6% 낮아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인공지능 주식의 영향으로 S&P 500이 20% 더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20% 중에 6%는 멀티플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익을 그대로 가정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하고 멀티플을 예전하고 같은 수준으로 내리게 되면요. 주가가 6%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챗GPT 출시 당시의 수익 추정치에다가요. 현재 배수, 멀티플을 적용하게 되면 S&P 500은 지금보다 14%나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시장의 멀티플이 많이 확장돼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배수에다가 지금의 멀티플에다가 수익 추정치는 챗GPT 출시 당시로 내리게 되면요. S&P 500은 지금보다 14%나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자, 이 얘기를 정리해 보면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영향으로 인해서 S&P 500은요. 20% 정도 이익을 봤다. 그러니까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냈잖아요. 그 중에서 20% 중에서 6%는 멀티플의 확장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나머지 14%는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승됐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너무나 신나게 달리고 있지만 이러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요. 사실상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어닝의 영향이 훨씬 더 컸었다.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결론이 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트가 등장하는데요. 베스포크의 또 다른 차트에 따르면 S&P 500에 포함된 AI 바스켓 종목들의 순이익 추정치는요. 챗GPT 출시 이후에 무려 38%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의 나머지 종목의 순이익 전망치는 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자, 여기 비교가 되고 있죠. 우리가 보통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요. 매년 주가가 10%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미국 증시는 평균적으로 10% 정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는요. 미국 기업들의 어닝이 10%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따라서 멀티플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평균을 유지합니다. 그 얘기는요. 과거의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10% 정도 꾸준히 상승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과거 2022년 11월부터 그러니까 한 1년 반 동안 S&P 500을 구성하는 기업들 중에 이 인공지능과 관련 없는 기업들은요. 8.1% 정도 순이익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챗GPT 출시 이후에 AI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순이익 추정치는요. 무려 38%나 상승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요. 순이익이 이렇게 38% 이상 올라가는 이러한 기업들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 이러한 결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겠죠. 자, 물론 이러한 현상은요.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목요일에 S&P 500과 마찬가지로 신고점을 돌파했지만 분석가들은요. 여전히 소수의 종목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시장의 나쁜 폭에 우려하고 있다. 마켓 브레스가 너무나 좁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일부에서는요. 극심한 폭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2024년 현재까지 S&P 500 지수 상승의 34.5%를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없었다면 지금 올라간 것의 34.5%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엔비디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시장이고 시장이 엔비디아가 돼버렸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때문에 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는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현재 시장의 폭이 좁아진 것은요, 어닝이 좋은 기업들이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어닝이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시장의 폭이 좁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런 기업들, AI 수혜주들의 기업의 어닝을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어떠한 성장 추세를 보여주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도 인공지능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유용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UBS라는 투자기관에서 인공지능과 주식 투자에 대한 10가지 예측을 내놨는데요. 제가 미준 추천 컨텐츠로 강추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죠. 2022년 말 챗GPT가 도입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자를 지원한 이후에 전 세계는요, 생성형 AI와 세계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력에 압도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경제 부분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대적인 투자 붐, 그리고 기술 발전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UBS가 투자자 노트에 그렇게 썼고요. 하지만 이러한 투자를 정당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사용 사례가 더욱더 발전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요, 일부 종목에 국한된 상승 추세를 보여줘 왔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메가테크 기업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엄청난 수익의 증대를 도모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지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향후 10년간 수조 달러의 추가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엄청난 투자의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기업들, 근로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라고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AI로 인한 총생산성 향상을 정확하게 정량화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지만 일화적인 증거들은 상당한 효율성 향상을 시사한다라고 UBS가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은요, GitHub Copilot 8을 사용해서 최대 55%나 더 빠르게 코딩을 진행할 수 있고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제너레이티브 AI를 대규모로 구현하면요, 고객 서비스 운용이 30%에서 50%더 효율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30%에서 50%더 효율적이란 얘기는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인공지능에는 3가지 계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Enabling, 두 번째는 Intelligence고요. 세 번째는 Application이죠. 자, 이렇게 3가지의 계층을 통해서 AI에 대한 지출 증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는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그리고 화웨이 등이 있다. 이렇게 UBS가 그들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저 역시도 저 개인의 의견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인공지능의 3가지 계층의 예시라고 참고사항을 적어놨고요.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Enabling, Intelligence, Application의 3가지 계층에서 AI에 대한 지출 증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의 몇 가지 예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Enabling이 나오는데요. Enabling이라는 것은 AI 시스템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제공한다. 특히 이제 인프라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대 수혜주는 물론 엔비디아입니다.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GPU와 칩을 제공하는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AMD라든지 인텔 같은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따라서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밖에도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요, 클라우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이렇게 3종목이 막대한 수혜를 잇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벌티브 홀딩스, 그리고 아리스타 네트워크, 이런 기업들은요, 데이터 센터의 서버라든지 네트워킹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많은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자, 물론 TSMC를 빼놓을 수가 없죠. TSMC가 없다면 이러한 칩들을, GPU를 만들 기업이 없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이네이블링 단계에서 많은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인텔리전스인데 인텔리전스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AI의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하는 게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커다란 예는 오픈 AI죠. 오픈 AI 말고도 딥마인드라든지 엔트로픽이 있는데요. 오픈 AI가 계속해서 그 강세를 유지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고요. 딥마인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알파벳의 자회사다. 따라서 알파벳의 미래가 딥마인드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애플리케이션 기업들은요, 산업 전반에서 특정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AI를 적용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존 탑 12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팔란티어가 대표적이고요. 세일즈포스도 같은 부류고요. UiPath라든지 C3AI, 업스타트 같은 기업들도 애플리케이션에 속하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도 애플리케이션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프라뿐만 아니라 따라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의료, 자율주행차 같은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에 엔비디아의 GPU가 다시 탑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에요. 메타라든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역시도 가장 강력한 기업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이 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은요.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이한 영향에 대해서 1년의 예측, 10가지의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보라색으로 된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UBS 첫 번째 예측은 뭐냐면요.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혁신이자 가장 커다란 투자 기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반가운 예측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예측이 실현화된다면 QQQ 같은 종목에 올인을 하면 멋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로요. AI는 향후 몇 년 동안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만큼 AI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주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 얘기는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인공지능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모든 역량이 집중될 것이다. 모든 자금이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는 오히려 설비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 AMD,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벌티브 홀딩스, 델, TSMC 이런 종목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 AI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수익화 비율과 이네이블링, 인텔리전스 계층의 비용이 투자 수익률의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얼마나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가,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건너가고요. 다섯 번째를 보시면요. AI 이네이블러는 AI를 가장 먼저 도입해서 매출과 마진 상등을 도모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신나게 주가가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네이블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벌티브 홀딩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요. 수백 % 올라갔죠.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요. 당분간 이 종목들의 수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요. AI 가치 사슬을 따라서 하나로 된 거대한 플레이어가 등장할 것이다. 플레이어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I 시장은요. 수직적으로 통합된 AI 파운드리의 과점 체제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요. 특정 기업들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독점 기업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AI 파운드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젠순왕이 실제로 만든 그런 단어거든요. 따라서 AI 파운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AI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 것이다. AI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 여섯 번째에서는 엔비디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일곱 번째 보시면요. AI 실리콘 시대라고 써 있는데요. AI 칩은 AI 가치 창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AI 관련해서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은 반도체에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언이 맞아떨어진다면요. SOXX라든지 SMH 같이 반도체 ETF에 투자를 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열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자산은요. 정보 기술을
기술을 채택한 AI 기업의 경쟁 차별화 요소로 부상할 것이다. 사실상 인공지능은요, 데이터가 없으면 활용 가치가 없죠. 따라서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그 얘기는요, 구글이라든지 애플, 메타,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메가테크 기업들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가 점점 빛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의 예측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온 미래에 대한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관련된 아티클인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S&P 500에 편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는요, 나스닥 100에도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요, 나스닥 100 지수에 추가될 다음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나스닥 100 지수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는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일루미나, 그리고 몽고DB 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 나스닥은요, 암홀딩즈를 추가하고 밸런스가 예상했던 대로 시리어스 XM 홀딩즈를 나스닥 100에서 제외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수의 운영 방법은요, 다음에 어떤 종목이 탈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시리어스 XM은요, 시장 가치가 약 10억 달러로 나스닥 100 지수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취약했습니다. 반면 암의 시가총액은 1,600억 달러가 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시장 가치는 50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시리어스 XM을 제외하면 월그린의 시장 가치는 130억 달러로 나스닥 100에서 가장 낮은 상태고요. 그 뒤를 이어서 몽고DB, 일루미나, 워너브라더즈 디스커버리가 그 뒤를 잇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종목은 올해 급격히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몽고DB 같은 경우는 무려 45%나 급락을 했고요. 금요일 오전 기준으로 54% 하락한 시리어스 XM에 이어서 지수에서 두 번째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이 몽고DB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슈퍼마이크로는요, 2024년에만 3배 이상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에 추가가 된 상황이고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 금융주를 제외한 100대 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는요, 지수 가치의 0.1% 이상의 가중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올해 나스닥 100 지수는 약 16%나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가총액의 합이요, 23조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23조 달러에서 0.1%면 230억 달러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기업의 가치가 200억 달러 미만인 월그린,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일루미나, 몽고DB는 더 이상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스닥은요, 2달 연속으로 0.1% 가중치를 유지하지 못하면 적절한 대체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경우 나스닥 100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월그린,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일루미나, 몽고DB 같은 경우는요, 200억 달러도 되지 않거든요. 근데 기준이 지금 230억 달러. 따라서 이 네 종목은 대체 종목이 있으면 바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2달 연속 0.1%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지 못하는 종목은요, 시가총액이 더 커다란 대체 종목이 있을 경우 교체된다라고 지수 운용 방법론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체 종목이 없는 경우에는요, 적절한 대체 종목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종목이 지수에 유지가 된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시가총액은 500억 달러잖아요. 따라서 교체될 수 있는 종목이 등장한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네 종목 중에 하나가 탈락을 하고요.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조만간 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언제쯤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다음 변경은 9월 분기별 리밸런싱과 함께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른 시점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요, 언제든지 지수 유가 증권이 계속 편입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할 수 있다라고 나스닥 100 운용 지침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S&P 500에 편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번에는 나스닥 100에까지 편입이 된다면요. 상당히 많은 인덱스 펀드에서 이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매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지게 된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하나의 약점은요.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잉여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조금 더 힘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까지 기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의 투자 기관의 의견에 따르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세계 최대 비트코인 회사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공격적인 비트코인 구매 전략 덕분에 앞으로 80%나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번스타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기관은요, 목요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리서치 커버리지를 시작했고요. 초과 성과, 즉 매수 등급을 줬고요. 2,89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금일 종가가 1,495.54달러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93%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금요일까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이미 올해 들어서 136%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57% 상승률을 넘는 2배나 넘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57% 올라가는 동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36% 올라갔기 때문에 지나치게 밸류에이션이 과장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가우탐 추간이고요. 가우탐 추간이의 성적표 잠깐 보여드리죠. 자, 지금 현재 월가의 8,883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1,918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위 한 21%, 22% 정도 되는 거죠. 석세스 레이트는 50%입니다. 따라서 10개의 주식을 선택하면 그 중에 반 정도가 맞아 떨어지고요. 하지만 평균적인 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47.1%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 확률은 좀 작지만 평균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소규모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1.1%를 소유한 최대 비트코인 지주 회사로 변모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요, 브랜드 비트코인의 대명사가 됐고요. 적극적인 비트코인 인수 전략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선도적인 비트코인 회사로 자리매김했다. 굉장히 멋진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공급 회사로 시작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2020년에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고요. 올해 2월 들어서는 이 회사가 자사의 초점과 브랜드를 비트코인 개발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는 드디어 이제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 이 회사는 이제 비트코인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간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패시브 현물 ETF에 비해서 액티브 레버리지 비트코인 전략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이 패시브 현물 ETF잖아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ETF가 출시가 됐는데 그거는 다 패시브다. 따라서 그냥 따라갈 뿐이다.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액티브 레버리지니까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는다면 여기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 4년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액티브 전략은요, 주식당 더 높은 비트코인을 제공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당 비트코인의 순자산 가치는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의 2.4배 성장률을 약 4배나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가 점점 더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주당 비트코인이 2020년 4분기에는요, 주당 6개였습니다. 따라서 한 주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 6개에 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약 10개의 비트코인으로 67% 성장했다.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당 비트코인은요, 67%나 성장한 셈이다. 자,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67%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휘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예측에서 번스타인은요, 비트코인 목표 가격을 이전에 목표치였던 15만 달러에서 2025년 사이클 최고치인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따라서 번스타인이라는 투자 기관에서는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1년 내에 2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2025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67%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앞으로 90% 이상 급등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6월 1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첫 번째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진화하고 변화하는 미국 기업들의 모습 그리고 미국 증시의 상황을요, 미주음 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즐겁고 편안하고 그리고 건강한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